오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란 의회가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이란의 국가안전보장위원회에서 한다. 아직 국가안전보장위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고 미국은 중국이 나서서 막아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영민 매니저, 이런 가운데 우리의 예상과는 좀 다르게 현재 시각, 또 바뀔 수는 있지만 시간에서 유가는 거의 보합으로 급등했다 보합이고요. 시간의 선물도 낙폭을 다 줄여내고 있어요. 자, 결국 큰 이야기긴 한데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게 평소 같으면은 이제 호르무즈 해협 봉쇄되면 유가가 뭐 120달러까지 올라간다, 뭐 140달러까지 올라간다 이런 이제 보도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로이터에서는 한 5달러 정도 상승한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게 되고요. 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왜 이런 해석이 나오냐면 실제로 이제 봉쇄 자체의 이제 실효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이 지금 독점적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위에는 이란이 관리하고 나머지 아래 이제 절반은 오만이 관리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오만은 보시면 직전에 이제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을 또 가운데서 중재했던 게 오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 전쟁에 절대 이제 오만은 끼어들고 싶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일부를 봉쇄한다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오만이 풀어져 버리면 봉쇄 자체에 효과가 별로 없고 지금 또 이란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내부적으로도 이제 경제가 굉장히 좀 심각한 그런 상황인데 사실상 지금 중국 쪽으로 원유 보내는 것도 결국은 자기들도 이제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전면적으로 봉쇄가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본인들도 이제 피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네,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습니다만 오늘 미국에서 당장 이제 중국이 개입을 좀 해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국제사회에서도 이제 중국의 이제 역할에 대한 부분들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란이 쓸 수 있는 카드는 제가 볼 때 크게 두 가지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그리고 이제 중동에 있는 미군 기지를 이제 직접 공격하는 거, 요 두 가지라고 보는데 만약에 중동에 있는 미군 기지를 직접 공격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미국의 전면적으로 지금 전쟁에 개입하는 빌미를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진짜 자폭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쓸 수 없는 카드라고 보고 유일하게 거의 남아있는 게 뭐 호르무즈 해협 봉쇄 정도인데 이것도 아주 큰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일단 시장 자체가 뭐 미국 나스닥 선물 지수도 한 0.5% 정도 내외의 조정이고요. 유가도 지금 급등하다가 윗꼬리가 지금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중동은 이제 일요일 날 장이 열리는데 이스라엘은 상승하다가 뭐 약간 이제 강보권 정도 수준, 사우디는 오히려 상승 마감했거든요. 근데 이런 흐름들을 좀 본다라고 하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뉴스는 굉장히 좀 크게 됐습니다만 우리 시장에 이제 미치는 파급 효과, 물론 진짜로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좀 되고 유가의 이제 추이를 좀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오늘 오전장은 생각했던 것보다 저는 이제 크게 충격은 주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지난 금요일 날 이제 3,000포인트를 뚫으면서 오히려 우리 시장이 너무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좀 쉬어가는 흐름, 그 정도를 좀 염두를 해두시고 여러분들이 포트 대응을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뭐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 시각으로는 시간의 선물도 거의 낙폭이 크지 않고요. 유가는 거의 보합으로 다 내려왔습니다. 딱 하나가 크게 당하는데 코인입니다. 코인만 지금 초토화가 됐고 코인 외에는 일단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준호 매니저 오늘 글쎄 우려는 큰 게 사실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발 고르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오히려 방산 쪽은 사실 뭐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외에도 우리가 좀 중장기적으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사실 뭐 지금 미 선물도 비교적 0.3에서 0.4% 정도 내외에서 지금 계속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도 사실 이제 더 큰 전면전으로까지는 시장이 예상하지 않고 있고 또 이제 미국 국방부 장관도 지금 트럼프 말을 인용해서 더 만약에 보복을 한다고 했을 땐 더 큰 공격에 또 이제 직면할 것이다라고 지금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니네가 우리한테 공격해 그럼 더 크게 맞을 것이다라고 지금 언급을 해놓은 상태라 실적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 실제로 지금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서 지금 그 유가 우전도가 컸던 국가가 이제 이란 그리고 또 이제 중국인데 중국 같은 경우는 또 이란과의 또 이제 그
우방 국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장기전으로 된다고 했을 때는 중국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단기적으로 좀 일시적으로 끝날 가능성을 높게 시장에서는 점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봤을 때 오히려 방산 쪽은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로도 좀 수혜를 받지만 중장기적으로 이번 주에 또 나토 회의도 앞두고 맞아요. 있는 시점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유럽이나 또 중동 국가의 지금 이제 지역별로 또 국가별로 계속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산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자주 국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럼 국내에서 방위산업 관련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뭐 순차적으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약간 스모크 기업을 들고 와봤는데요. 퍼스텍이라는 기업을 오늘 탑픽 종목으로 한번 들고 예. 와봤습니다. 일단 이제 국가 방위사업체로 지정된 방산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첨단 무기에 사용되는 이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기술을 다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다양한 국가 무기 체계 사업에 다 참여했던 레퍼런스를 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뭐 국내 한국항공우주뿐만 아니라 현대, 로템 그리고 이제 LG 이노텍 같은 네. 대표적인 이제 방산 기업들과의 어떤 협력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 결국 국내 기업들 특히 뭐 K2 이제 흑표전차의 어떤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거기에도 지금 관련된 주요 구소품들을 제작해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 어떤 이제 K 방산에 대한 어떤 수주량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퍼스텍도 같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도 무기뿐만 아니라 뭐 가동 그 화력 그리고 항공 우주 그리고 해상 수중 무인화 관련된 주요 구성품을 제작해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또 이번 주에 지금 이제 나토 회의를 앞두고 뭐 예. 독일이라든지 뭐 영국 그리고 폴란드 같은 유럽 각국이 방위비 증액에 지금 나서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제 방산 수요 확대에 따른 기대감도 충분히 좀 적용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또 이제 무인 항공기 기업인 유콘 시스템을 인수를 해서요. 뭐 드론이라든지 무인 항공기 관련된 또 사업과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또 여전히 지금 이제 지뢰 제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영토도 4분의 1이 지금 지뢰로 매설되어 있고 네. 그리고 지금 DMZ 같은 경우도 여전히 지금 지뢰로 고통받고 있어서 동식물들이 계속해서 피해를 받고 있고 실제로 좀 동물이 지뢰를 밟아가지고 폭발하는 사고가 굉장히 많이 번지고 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또 이제 남북 간의 어떤 평화 협정에 있어서 또 DMZ 관련된 수혜, 또 지뢰 재개 수혜에도 같이 좀 맞물릴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실제로 결국에는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휴전이나 뭐 종식이 된다고 했을 때 결국 그 우크라이나 에 매설되어 있는 지뢰 제거가 가장 또 핵심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크라이나 정부에서도 우리 정부의 지뢰 제거 장비를 비롯한 비살상용 무기 관련해서는 한국에 직접적으로 요청한 부분이 네.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지뢰 제거 관련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퍼스텍이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2009년도에 스카봇이라는 이제 무인 로봇, 지뢰 제거 로봇을 개발해서 육군에 공급했던 이력이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지금 이제 폭발물을 탐색하고 운반하고 그리고 폭파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또 이제 조작팔 연구 개발 관련해서는 국방연구소와 같이 협력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퍼스텍이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제 지뢰 제거하는 스카봇 그리고 또 이제 조작팔을 연구해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또 국내 이제 방위산업 업체에 관련된 주요 부품들을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방산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지고 또 이번 주 24일, 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서도 결국 이제 이 지정학적 리스크, 특히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와 또 이제 러시아, 또 우크라이나 관련된 전쟁 관련된 이야기들, 방위비 증액 얘기들이 다시 나온다고 했을 때 다시 한번 K 방산 관련된 수혜 기업들도 돌아가면서 좀 시세가 분출될 가능성이 높고 이제 이미 뭐 현대 로템이라든지 또 그리고 이제 LID 엑스원 같은 기업들은 이미 신고가 랠리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수급이 저는 스몰캡 기업들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퍼스텍으로 탑픽 쪽으로 들고 와봤습니다. 자, 퍼스텍 시가총액 한 2천억 원짜리의 이제 중소형 맞습니다. 주기도 한데 자, 준호 매니저 그동안 보면은 드러날 때도 퍼스텍이고요. 맞아요. 로봇에도 퍼스텍이고 또 남북 경협도 네. 아마 지뢰 제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도 맞습니다. 퍼스텍이고. 그러니까 다 부품 안 가는 게 없네요. 맞습니다. 일단 뭐 퍼스텍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남북 간의 어떤 관계 개선에 네, 대한 그 기대감도 기도가 있고 있어요. DMZ 평화고성 그 공원을 조성한다라고 아. 했을 때도 같이 좀 수혜를 예. 받을 가능성이 높고 왜냐면은 뭐가 됐든 간에 가장 먼저 지뢰 제거가 핵심입니다. 예.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을 하던 아니면 DMZ 평화공원을 조성하던 결국에 지뢰 제거가 우선시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작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결국에 그 지뢰 제거 관련해서 사람이 직접 투입하는 게 아니라 로봇이 다 투입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도 로봇도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폭발물을 직접적으로 탐색하고 그 폭발물을 잡고 운반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또 퍼스텍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수혜고요. 또 우크라이나 정부에서도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요청했던 게 비살상 무기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 국내 지뢰 제거 기업들은 계속해서 관심이 좀 필요하고 또 실제로 지금 이제 뭐 방산업체들의 대부분의 이제 주요 부품들을 공급하고 있기 부품을 때문에 공급합니다. 실제로 이제 국가 이제 방위 산업체 관련해서 실제로 좀 지정된 기업이 또 이제 퍼스텍이고 하다 보니 일단 방산 섹터의 어떤 투심이 여전히 네, 살아있는 한 갈 때. 20개 기업인 퍼스텍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서 다소 지금 현대로템이나 LG넥스원, 하나에로스페이스가 가격적인 부담이 있는 분들은 오히려 좀 20개 기업들로도 수급이 좀 충분히 확산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퍼스텍을 두고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업은 뭐길래 왜 닦여 하는 그 궁금증을 네, 풀어주셨고요. 이 프리마켓에서는 아직 안 됩니다. 네,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본장에 봐야 되겠고요. 가격 전략을 볼까요? 네, 뭐 가격 전략 보면은 일단 전일 종가로 한번 접근해 볼게요. 4,230원을 일단 매수가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목표가는 5,080원 라인대. 그래서 얘 또한 신고가 랠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5,080원을 일단 목표가로 잡아보도록 하겠고 손절 라인대는 3,6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호 매니저의 일발은 퍼스텍 방산주입니다. 현재 프리마켓 시황을 좀 놓고 보면 역시 방산 쪽 정유 해운이 가장 뜨거운데요. 방산 라인으로 보면 한화 시스템이 5% 넘게 6% 가까이 급등하고 있고 LIG 넥스원도 6%대, 현대로템도 3.5%, 풍산이 또 압도적입니다. 12%, 13% 가게 되면서 인텔리안 테크, 요 에이럭스, 드론까지도 함께 가고 있는 이런 라인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민 매니저, 지금 네. 뭐 유가는 어쨌든 좀 안정세를 찾고 아직 네. 해운도 우회 항로를 결정한 건 아닌데 지금 프리마켓을 보면 알겠지만 뭐 페노션, H&M 또 정유주들 급등, 폭등하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 전략 중에서 정유주하고 네. 해운주의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사실은 이제 테마성으로 보면 이제 해운주 중에서는 흥하해운, 유가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흥구석유 이런 종목들을 봐야 되는데 이 종목들이 다 지금 경고딱지가 붙어 있어가지고 네. 프리마켓이 지금 거래가 안 되고 있거든요. 대성에너지가 네, 23%. 맞습니다. 이제 그 거래가 되니까 이제 이쪽으로 네, 다 몰리는 가요. 거죠. 네. 그게 결국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종목들이 이제 움직인 궤적을 보면 급등 이후에 급락 뭐 이런 패턴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가 여전히 좀 남아 있긴 합니다만 설사 이제 봉사된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전면적인 이제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여러분들이 좀 테마성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차라리 예. 지금 SK 이노베이션이라든지 예. S-오일 이런 예. 종목들도 야. 한 6, 7% 정도 지금 상승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형주들이, 예. 그다음에 H&M도 이제 해운주 중에서는 가장 이제 대표적인 좀 예. 수혜주가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전면적인 봉쇄가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중동의 지정적 리스크가 이제 조금 시간이 좀 길게 끌어진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처럼 단기간 안에 이제 이란이 핵협상에 이제 나서서 미국과 이란이 1대1로 핵협상을 하는 그런 이제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 요게 이제 연출이 좀 된다면 뭐 유가도 안정이 될 거고 뭐 이제 해상 운임에 대한 부분들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텐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단기간 안에 끝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예. 정유주나 아니면 뭐 해운주? 또 해운주들 네. 중에서는 H&M,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 S-오일 뭐 요 정도 종목들이 이제 반사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으로 주목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원달러 오늘 환율에 대한 어떡할까요? 부분들, 환율에 대한 부분들도 1,400원 이제 다시 또 좀 뚫을 수 있다라는 이제 우려들이 좀 나오고 있긴 한데 저는 1,400원 정도가 이제 마지노선일 거라고 이제 생각이 조금 들어요. 실제로 지금 이란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다라는 거 제가 계속 좀 강조를 좀 해드리고 있고 결국 이란이 미국에 맞서서 이제 군사 보복을 한다라고 하면 이건 이제 미국 쪽에 더 적극적인 이제 군사 개입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에 한다 해도 안 하고 계속해서 뭔가 이제 좀 미온적인 어떤 그런 스탠스들을 이제 보이다 보니까 이번에는 2주 시간을 준다고 해놓고 이틀 만에 그냥 바로 공격을 감행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수순은 오히려 더 공격적인 이제 미국의 이제 군사 개입이 진행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란이 이제 군사적으로 보복할 수 있는 카드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이제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이제 원달러 환율은 결국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이제 반응하는 수준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1,400원 정도까지 이제 만약에 이제 상승을 좀 한다면 단기 저항이 저는 충분히 이제 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달러 강세가 그렇게 이제 강하지도 않고 오히려 아까 이제 브리핑 해줬던 것처럼 금리도 오히려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오히려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흐름들을 감안했을 때 원달러 환율이 이제 단기간에 뭐 아주 강하게 급등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가스, 정유 이게 다시 튀어오르는 이유가 있었네요. 좀 완전 윗꼬리를 달았는 줄 알았는데
다시 준호면 유가랑 또 가스 가격이 또 급등하고 이제 요동을 치고 있어요. 영민 매니저도 일단은 정유와 해운주를 조금 더 네. 긴 안목까지도 네. 일단 단기 트레이딩보다는 갔는데 자 준호 매니저 정유, 해운, 방산까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삼총사 중에서 뭔가가 맞습니다. 주인공이 나올 것 같고 지금 시세도 딱 이 세 업종만 나오고 있어요. 네, 일단 뭐 호르무즈 해협 이제 봉쇄에 대한 우려감으로 당연히 뭐 해운이라든지 유가 관련 종목들이 치솟을 수밖에 없는데 유가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근데 항상 이제 이 소식이 나와주고 나서 갭이 뜬 상태에서 출발했을 때는 오히려 장중에 좀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실적으로 지금 이제 해협 봉쇄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좀 일시적으로 끝날 가능성도 굉장히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이란에서는 좀 강경하게 대응을 하고 있고 미국이 합법적으로 좀 표적이 됐다라고 좀 언급을 하면서 뭐 전면전을 예고하는 어떤 발언들이 나오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전면전이 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또 이미 지금 이제 핵시설을 미리 지금 빼왔다. 이미 지금 미국이 여러 차례 경고를 했잖아요. 이란에 있는 대사관을 철수하라고 하기도 했고 2주 안에 미군이 개입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여러 차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란의 피해가 적다라고 직접적으로도 언급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미국의 어떤 전면전에 대한 어떤 가능성은 굉장히 낮게 좀 보고 있는 상태라서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지 안 할지도 조금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지 않나. 그래서 오늘 장 초반에는 물론 이제 원유라든지 또 그리고 또 유가 관련 종목들이 갭 상승을 출발하겠지만 거기서 만약에 우리 신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면은 오히려 변동성이 클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고 있고요. 오히려 안정적으로 아까 방산 관련 방산으로 종목들을 빠져봐. 말씀드렸는데 방산이 오히려 좀 중장기적으로 또 실제로 이란발 또 이제 전쟁 리스크가 마무리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러시아,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자주국방에 대한 관심과 유럽의 방위비 증액에 대한 부분만 본다고 하더라도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K 방산에 대한 관심은 계속 가질 필요가 있어서 오히려 지금 단기적인 변동보다 중장기적인 어떤 성장성을 보고 방산이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총사 중이에요. 네. 지금 YS 찬님도 정유해운 고점에 물릴까봐 못 들어가겠네요. 정유해운 쪽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지금 지주사에서 HD 현대하고 GS가 오르고 있거든요. 이것도 지주사로 오르는 게 아니라 그렇죠. GS 칼덱스, HD 현대, 네. 현대 오일뱅크로 지금 오르고 있어서 자 프리마켓만 지금 놓고 보면 정유주입니다. HD 현대, 또 GS, SK 이노베이션, S 오일 이쪽 라인이 지금 수급과 모든 관심을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SK 이노베이션 지금 8% 넘게 급등을 하고 있어요. 다만 준호 매니저는 일단 방산이 방산, 오히려 낫겠다. 정유해온 방산 쪽에서 이렇게 전략을 제시해 주셨고 저는 네? 너무 이게 전쟁 관련해서 여러분들 좀 테마성 접근을 분명히 조금 자제하시라는 당부를 좀 예. 드리고 싶은 게 좀 조심스러운 말씀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이란 쪽에서는 핵시설 피해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벙커버스트를 지금 12발이나 미국이 이제 투하를 했다라고 네. 하는데 만약에 그랬다면 고농축 우라늄이 지금 뭐 다 폭발을 했을 테니까 사실 방사성 누출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야 되거든요, 주말에. 근데 지금 그런 얘기 하나도 네. 없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공격한다라는 예고를 수일째 해왔었기 때문에 예. 이미 이란이 이제 고농축 이제 우라늄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제 다 옮겨놨을 가능성이 좀 크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좀 쇼맨십이 아닐까 네네. 이런 생각도 분명히 조금 들긴 하거든요. 공격을 이제 한다라고 하고 2주 정도 이제 유예를 두고 그 안에 이제 이란을 이제 협상으로 이제 이끌어내야 되니까 일단은 실제로 벙커버스트 투하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저는 만약에 이란이 실제로 고농축 우라늄을 옮겼다라고 하더라도 미군이 이걸 감지를 못했을까?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직접 타격을 했을 때 네. 방사성 누출에 대한 이제 엄청난 이제 또 재앙적인 상황이 생길 수 있고 요 비난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다 받아야 되잖아요. 지금 노벨 평화상 받으려고 네, 하는데 네. 그런 이제 비난까지 이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옮긴 걸 알았어도 그냥 주요 이제 주요 이란의 네. 핵시설을 그냥 그대로 저는 타격을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다음번에도 또 협상에 이제 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다면 이번에는 진짜 타격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경고를 이제 저는 이란에 이제 보낸 거라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전쟁 리스크를 너무 이게 테마성으로 좀 접근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 종목들이 이제 급등 이후에 이제 급락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냥 이게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든지 어떤 경제적인 알겠습니다. 측면의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좀 잘 이제 계산을 하셔서 대응을 하셔야지 테마성 이제 접근은 저는 분명히 좀 자제하실 필요는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위성으로 고농축 우라늄을 옮긴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격을 했을 때렸다. 가능성도 분명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이제 지정학적인 이건 썰입니다만. 네 맞습니다. 네. 더 확산될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네. 그래서 정유해운 가스 쪽은 너무 좀 찐으로 다가가지 말아라. 두 분 맨전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럼 반도체 이야기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2%대, 뭐 1% 후반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준호 매니저, 아직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고요. 최종 확정은 안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또 목리를 부리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중국으로 가는 미국산 반도체 장비 이거 없으면 뭐 못 만들잖아요. 네, 맞아요. 이거를 건건이 미국 정부의 허락을 맡아라. 이걸 어떻게 그 이면을 읽어야 될까요? 일단은 뭐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이제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지금 이제 대체 거래에서 조정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건데 네. 일단 뭐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지금 이제 뭐 품목관세 부과를 또 앞두고 있는 불확실성이 남아있죠. 좀 있어서 네. 일단 뭐 중간중간에 뭐 반등이 나와준다고 하더라도 보통 최근에는 1일 천원으로 좀 마무리된 경우도 많았었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제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국에는 이제 미국의 생산 시설을 구축하라라는 게 가장 이제 핵심 예.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부분에서 미국 장비를 일일이 다 보고하라는 거는 향후에 지금 이제 중국에서 결국은 미국의 어떤 생산 시설을 구축하라는 거에 대한 어떤 압박 카드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뭐 대만 TSMC뿐만 아니라 또 삼성, SK 하이닉스가 가장 큰 이제 피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들이 당분간 또 우리가 관세 관련된 어떤 협상이라든지 또 미중 간의 어떤 관계가 개선되기 전까지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리스크와 또 미국의 어떤 압박 카드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삼성뿐만 아니라 지금 SK 하이닉스도 미국 현지의 어떤 투자도 계속 확대하고 네. 있는 모습이고 또 공장의 어떤 증설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태라서 일단 이 피해가 지금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리고 최종 또 확정도 맞습니다. 아니잖아요. 확정도 네. 아니고 그냥 언급이 나왔던 네. 거라서 실제로 이제 한국과 미국 간의 이제 관세 협상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주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내용이 좀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미국의 어떤 이제 수출의 가장 핵심이 자동차랑 반도체다 보니까 네. 우리 정부 또한 마찬가지로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에 대해서 약간 걸림돌들을 빠르게 좀 해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가장 협상 카드로 두고 결국에 이제 우리가 알래스카 프로젝트라든지 또 그리고 LNG라든지 아니면 네. 구용기 MRO 관련된 미국에서 원하는 것들을 다 그 정도는 해결책을 주면서 또 결국 반도체와 자동차의 가장 핵심 수출 품목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좀 완화라든지 또는 그리고 또 유예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따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니라서 지금은 반도체의 어떤 투매 그리고 일시적인 차이 매물에 동참할 필요는 좋습니다. 전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대장주죠. 맞습니다. 네. 대장이고 네, 또 대장이에요. 결국 AI의 어떤 이제 큰 인프라 구축의 가장 핵심 기업이 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모멘텀은 여전히 좋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요. 유튜브로 좀 가봐도 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랜드스카이님, 안녕하세요. 앵커님, 영민, 준호 매니저님. 국장에 갈 만하니까 트럼프가 이런 일을 하네요. 이럴 때일수록 방산 정유 대신 저는 네이버 카카오로 가보려고 합니다. 재우리 님도 네이버가 지금 왜 오릅니까? 방산도 정유도 아닌데 왜 오르나요? 네이버 카카오를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또 그런 여운도 남아 있고요. 네. 실제 네이버가 이 와중에 상승 중이죠. 3%대를 가고 네. 있습니다. 영민 매니저 카카오의 리뷰를 가면서 네. 네이버까지 가겠습니다. 네이버 카카오는 지금 우리만의 AI 산업이란 말입니다. 네. 네. 이게 반도체도 잠깐만 좀 언급을 네. 좀 드리면은 실제로 러트렉 상무장관이 이제 미국 반도체 장비가 중국에 이제 들어가는 걸 이제 좀 금지하는 걸 고려하고 있다라고 얘기한 거지 미 행정부의 입장은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이제 빠지는 게 요 얘기 때문에 빠지는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전쟁 리스크 부각됐으니까 인덱스로. 시장 네. 인덱스 역할을 하는 종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1%대 조정이 좀 들어오는 거니까 뭐 반도체 업종 자체는 마이크론은 또 50주 신고가 찍으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뭐 크게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하고 카카오 지난 금요일 날에도 시장의 거의 주인공이었잖아요. 네. 3,000포인트 뚫을 때 지금 카카오도 10% 넘는 급등세가 네. 나왔고 네이버도 애프터마켓에서까지도 추가적인 이제 시세가 분출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사실은 이제 카카오가 조금 이제 과열이다, 고평가다라는 얘기들이 있기는 해요. 워낙 단기간에 이제 급등을 했고 카카오는 쪼개놨잖아요, 지금. 카카오뱅크하고 카카오페이. 네. 카카오페이는 또 지난 금요일 날 스테이블 코인 또 수혜로 네. 상한가까지 이제 급등을 예. 했기 때문에 요 세 종목 시총을 합치면은 네이버보다 10조 원 이상 더 높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상황에서 보면 네이버가 오히려 조금 더 싸 보인다라는 느낌. 네이버는 네이버 클라우드도 상장이 안 됐죠. 그렇죠. 네이버 웹툰도 상당히 안 그렇죠. 됐죠. 거기다가 지금 전자결제 쪽 가장 잘 나가는 네이버 페이도 상당히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이버는 상대적인 또 저평가.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나왔던 투자 얘기들, 지난주 월요일 날 이미 제가 울산에 이제 SK가 7조 원 투자한다는 얘기는 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울산까지 가셔가지고 AI
간담회를 이제 추진을 네. 했잖아요. 거기에 네이버도 참석했고 카카오도 참석했고 큐리오사 AI, 그다음 뭐 루닛, LG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다 참석해서 간담회를 이제 진행을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도 여전히 이번 행정부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이 AI 산업에 대한 아주 적극적인 이제 투자 의사, 특히 민간 기업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정부에다가 뭘 가장 1순위로 네. 요청을 했냐면 공공부문의 발주를 좀 많이 늘려달라. 그래야 AI에 대한 일거리가 늘어나고 그게 이제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민간에서도 공격적인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다. 네이버도 이제 거기에 하답을 하면서 한 1조 원 정도 이제 네. AI 교육 등을 포함해서 투자한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수혜 기대감이 이제 부각이 좀 되면서 오늘 뭐 전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주가가 이제 급등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가격 전략 이제 카카오부터 한번 진단을 네. 좀 해드리면 카카오가 지금 뭐 소개해드리고 딱 2주 만에 46% 정도 지금 수익이 나고 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이제 강한 상승세고 오늘도 저는 뭐 카카오도 좀 견조한 흐름을 좀 보일 것 같아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단기간에 좀 급등했기 때문에 약간 이제 고평가에 대한 이제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6만 원에서 6만 5천 원 요 구간 안에서는 조금 이제 숨고르기 하는 단기 눌림목 정도는 진행될 수 있다. 다만 이번 행정부에서 뭐 모두의 AI라든지 전 국민 무료 AI와 관련된 사업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으로 그냥 네이버와 카카오가 거의 낙점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중장기적으로는 제가 10만 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네. 단기 눌림목 6만 원대 조정이 좀 들어오면 오히려 신규 접근하시고 중장기적으로는 한 10만 원대 공략이 충분히 좀 가능하다. 말씀드린 김에 이제 네이버까지 같이 말씀을 좀 드리면 네이버는 제가 볼 때는 뭐 충분히 지금 단기간 안에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지금 충분히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30만 원 뚫을 때까지는 네이버는 이제 적극적인 저는 매수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 오히려 상대적인 저평가 매력과 그동안에 네이버는 지난 3년 동안에 매년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지금 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왠지 모를 이제 이 불확실성과 또 인터넷 업종, 그 다음에 이제 AI 업종에 대한 이제 약간 좀 비우호적인 이제 환경들 때문에 주가가 이제 저평가가 되어 있었는데 이번 행정부 들어서면서 이제 본격적인 재평가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단기간에 30만 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36만 원까지도 네이버는 이제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국내장에서 지금 달리고 있는 건 정유해운 방산입니다만 AI라는 국내의 또 테마를 함께 갖고 있는지 받을 수 있는지를 지켜보시고요. 자, 프리마켓 특징 중에서 SK 이터닉스를 한번 볼게요. 준호 매니저. SK 이터닉스, 우진엔텍 이 두 종목이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네. 원래 이제 여기 해운 에너지는 지금 다 힘들었는데 네. OCI 홀딩스 요 정도 한 세 종목이 맞습니다. 약간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래도 네. SK이토닉스가 제일 강세를 보이는 게 아무래도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최태원 SK 회장이 앞으로 데이터 센터 투자에 이제 7조를 투자하겠다라고 발표가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결국 데이터 센터 확충의 ESS의 역할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고 이미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또 SK와 또 삼성 국내 대표 기업들에게 앞으로 또 이제 탄소 제로 또 그리고 이제 결국에 아리백 관련해서 2030년까지 달성해서 공급해라라고 이미 언급을 한 상태라서 일단 뭐 트럼프 행정부의 결국에 이제 뭐 화력 발전 신재생 에너지를 배제하고 있는 정책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제 국내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국내 기업들 차원에서는 아리백의 속도를 내고 있다. 그 관점에서 데이터 센터의 어떤 확충에 있어서도 결국 신재생 에너지를 기반으로 그리고 또 ESS의 어떤 확충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내에서 ESS 시장 점유율 1등 기업이 결국 SK 이터닉스고 풍력과 태양약 그리고 해상풍력 관련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라서 어떤 이제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과 같이 맞물리는 가장 핵심 기업이다 보니 오늘 그래도 신재생 에너지의 어떤 상승을 그러게요. 충분히 좀 견인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또 보고 SK 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SK고 그래서 SK에서 좀 실질적으로 카카오도 지금 최근에 6천억이라든지 또 그리고 네이버도 한 3조, 4조 이런 투자인데 지금 이제 SK 이터닉스가 거의 지금 7조에 가까운 데이터 센터 현재로서 확대로 가장 많아요. 가장 많은 지금 투자 발표가 나온 상태다 보니까 그랬을 때 신재생 에너지와 또 특히 ESS 쪽의 어떤 매출도 같이 동반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라서 결국 SK 이터닉스가 오늘의 어떤 신재생 에너지의 상승을 견인하지 않을까 저 보고 있습니다. 그럼 말 나온 김에 네. 요것도 볼게요. 지금 자율주행 기대하신 분들의 맞습니다. 투심을 지금 확 꺾어 놓은 게 퓨런티어 정도만 네. 0.8%고요. SOS랩, 모트릭스, 넥스칩. 이게 왜냐면 지금 텍사스 오스틴에선 네. 다녀요. 맞아요. 한 12대에서 20대 정도 로봇택시가 다니는데 아, 왜 우리의 자율주행은 지금 네.
뜨뜻미지근하죠. 이게 약간 시기가 좀 안 좋았던 것 시기가? 같아요. 그래서 딱 주말에 발표하고 나서 네. 지금 이제 미군이 직접적으로 이란전에 개입했던 네. 것도 약간 영향을 미쳤던 것 같기도 하고 일단 한 20대가 좀 안 되는 수준으로 지금 오스틴에서 이제 시범 운행이 시작되는데 네. 그 전에 이제 막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 약간 딴지를 건 것도 맞아요. 그거 약간 있죠. 영향을 네. 미쳤다고 보고 있고 완벽하게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라고 볼 수가 없는 게 운영자가 일단 조수석에 탑승을 해서 만일의 사태를 대비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4시간 운행하는 건 아니고 일정 시간 이제 오전에서 이제 밤 12시 그 자정 전까지 운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바로 완전 자율주행이 돌아다니는 건 아니라서 네. 이게 확장성에 대한 약간의 의문이 품었고 약간 새로운 성격의 조정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런티어도 장 초반에 지금 이제 대체 거래소가 시작됐던 8시에는 25% 출발했다가 지금 상승폭을 좀 반납하고 있긴 한데 저는 궁극적으로 이번에 그 로보택시가 그래도 지금 이제 민주당 하원 의원들의 어떤 딴지에도 태클을 불구하고 걸었죠. 네, 네.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런칭이 시작이 되었고 다만 저는 처음부터 너무 이제 화려하게 시작하는 것보다 조용하게 출발하는 게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뜩이나 지금 이제 하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일론 머스크를 싫어하거나 사업을 이제 방해하려고 하는 세력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이걸 처음부터 많은 대량으로 이제 풀었다고 했을 때는 만약에 사고가 한 번이라 난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들이 들끓 수 있어서 최대한 10대나 그리고 또 20대 안팎으로 출발을 하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거친 상태에서 조금씩 확장성은 이미 지금 모델 Y 10대로 출발한 거잖아요. 이미 지금 출시되고 있고 고객들에게 지금 공급되고 있는 그 차량으로 바로 로보택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이제 공급성 그리고 대량으로 빠르게 확장되는 거는 시간 문제인데 네. 결국 이제 테스트를 통해서 조금 더 만일의 사태를 좀 대비하면서 천천히 나아가는 게 훨씬 더 저는 안정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네. 일단 처음에 시장의 어떤 기대를 일단 바닥으로 낮춘 상태에서 출발한 게 오히려 전 중장기적으로 좋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자, 영맨 매니저. 원래 우리가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가 로보택시라는 자율주행 자체는 전기차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네. 로보택시가 성공하면 네. 자율주행도 가지만 전기차도 가고 배터리도 가고 그래서 금요일 날 전기차 배터리 시세가 났는데 네. 또 안 주네요. 전기차 배터리 좀 궁금하고 근데 차라리 그러면 주선 뭐 수소라 이게 에너지로 오늘 가볼까? 주선 퓨얼셀 리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좀 아쉬워요. 전기차 배터리가 이게 로보택시가 조금만 더 화려했으면 오늘 좀 힘 좀 받을 텐데. 아마 우리 투자자분들 중에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 가장 좀 고민스러운 이제 섹터가 2차 전지 배터리? 배터리하고 예. 배터리 소재 이쪽을 과연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제 조금 더 기다려야 하느냐. 어쨌든 테슬라의 이제 자율주행 이제 로보택시가 결국에는 이제 전기차 기반으로 이제 그럼요. 운행이 좀 예, 되는 예, 거니까 추후에 이 로보택시가 빠르게 이제 확대 보급이 된다라고 하면 배터리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맞습니다. 그게 이제 또 전 세계적인 어떤 이제 자율주행의 이제 붐업을 시킬 수 있는 이제 촉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좀 있고 특히 저는 이제 시장의 측면에서 봤을 때 지난 금요일도 보시면 코스피 지수가 3,000포인트를 좀 뚫었고 코스닥도 나름대로 이제 같이 좀 동행을 하는 그런 움직임 속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그리고 이제 코스닥의 에코프로 BM 굉장히 좋았거든요. 주가는 아직 이제 추세가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흐름 자체는 시장의 이제 상승과 좀 동행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 결국 많이 빠져 있기도 하고 이제 더 이상 뭐 추가적인 악재가 좀 있을까라는 이제 그런 심리는 분명히 이제 작동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다만 결국에는 문제는 이제 업황이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지금 방산주들이 잘 나가는 게 지금 전쟁 리스크가 계속 부각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실적이 너무 좋고 자고 일어나면 또 다른 수주, 또 다른 모멘텀들이 생기고 있는데 2차 전지 업종은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흐름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지수 자체가 우리 국내 증시가 워낙 지금 유동성 장세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좀 강하기 때문에 아니 코스피는 3,000을 뚫었는데 코스닥은 왜 이렇게 못 가나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 이유가 2차 전지 소재 종목들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간의 이제 괴리가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접점을 좀 찾는다라고 하면 물론 뭐 코스닥 시장이 당장 지금 1,000포인트까지 이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800포인트, 850포인트 정도 이제 뚫을 때는 2차 전지 소재 기업들도 나름대로 이제 동행할 가능성이 좀 높다. 바닥이 어느 정도 좀 형성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비중을 좀 늘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긴 호흡으로 올해 하반기가 아니라 내년까지를 좀 내다보고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전기차 소재나 배터리 기업들을 지금부터 조금씩은 뭐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것도 저는 지수와 동행한다라는 측면에서 나름대로 좀 유의미한
전략이 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니까 그런 흐름들을 좀 보시고 다만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이제 정책 수혜주예요. AI 고속도로, 네. 에너지 고속도로에 대한 이슈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해저 케이블이라든지 또 지난 금요일에 두산 퓨어셀 같은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 수소 제가 이제 같은가? 태양광 네. 풍력이 시면 수소가 간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진짜 지금 지난 금요일날 두산 퓨어셀이 24%나 이제 폭등을 했거든요. 요것도 거의 뭐 소개해드리고 나서 40%가 넘는 이제 수익이 지금 나고 있는데 두산 퓨어셀이 올라간 이유는 두 가지예요. 예. 우리나라는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전기차하고 수소차 이런 친환경 자동차 확대 보급에 대한 여전히 이제 의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5천억 가까운 이제 예산을 투입해서 전기차, 수소차 확대 보급 얘기가 나왔고 또 두산 퓨어셀은 연료전지 수혜주기 때문에 미국으로 또 연료전지를 수출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기대감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좀 되면서 태양광 풍력이 쉴 때 이제 수소땅까지 순환매가 이제 진행이 좀 됐다.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에너지 고속도로 수소 결과적으로 보니까 오늘 대결인 것 같아요. 우리만의 이슈가 있고요. 네. 또 해운 방산 정유가 그렇죠. 있고 대외적인 변수가 있는데 우리만의 이슈 중에 준호 매니저 네. 스테이블 코인은 네. 진짜 찐이죠. 오늘 LG CNS 갈까요? 찐이고 실제로 카카오도 좀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개발에 본격 착수했다는 소식도 토요일 날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LG CNS 같은 경우는 사실 스테이블 코인의 또 대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벌써 지금 한 7, 8거래일째 연속 상승 랠리가 예.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LG CNS는 사실 CBDC 관련해서도 한강 프로젝트 10원 사업에 총괄 역할을 했던 게 바로 LG CNS다 보니까 그 시스템을 고스란히 스테이블 코인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전자결제 시스템을. 예. 그리고 또 LG CNS 같은 경우는 국내 최초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부의 AI 인프라 투자의 가장 핵심 수혜주이자 스테이블 코인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입법화의 가장 큰 수혜주가 LG CNS가 될 수 있다라는 어떤 입각하에 최근에 시장에서도 강한 매수세가 연일 나와주고 있어요. 사실 예. 아무리 급등주 패턴이어도 중간에 한번 쉬어가기 마련인데 지금 뭐 7, 8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상승 랠리가 좀 나와주고 있다는 점은 그만큼 LG CNS가 지금 현 정부, 지금 새 정부의 정책에 딱 맞물리는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라서 최근 어떤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지 않나. 다 양봉으로 뽑네요. 갭도 맞습니다. 아니라. 맞아요. 저게 놀라운데요. 중간중간에 네. 보합이라든지 약보합으로도 네. 한번 끝날 법도 한데 네. 연일 지금 이제 강세 흐름이 나와주면서 지금 이제 금요일장에도 신고가 네. 랠리가 나와줬었는데 결국에 데이터 센터로 그 사실 가장 그 크게 초거대로 이제 데이터 센터 그 개발 레퍼런스도 보유하고 있고 또 최초의 레퍼런스도 보유하고 있고 실제로 원화 기반의 또 이제 CBDC 관련된 사업에도 실질적으로 참여했던 총괄을 역할을 했던 기업이다 보니까 앞으로 좀 중장기적인 성장성 분명히 있다. 다만 오늘은 약간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예. 비트코인 가격도 10만 달러를 깨져버렸고 깨졌고요. 실제로 전반적인 변동성이 좀 확대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오늘은 좀 숨고리가 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만약에 오늘 좀 생각보다 좀 크게 조정이 나와줬다라고 하면 다시 또 신규 매수의 관점도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 이상의 조정이나 7, 8% 정도의 조정이 나와준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신규 매수도 충분히 유효한 게 저는 LG CNS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만약에 그때 접근을 못하신 분들은 지금도 매수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 조금 상향을 해서 본다면 10만 원 라인 때는 한 번은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서 목표가 10만 원으로 상향하면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LG CNS 프리마켓에 없기 때문에 네. 지금 안 움직이고 있는 거 좀 보시고요. 오늘 대결 구도입니다. 정유, 해운, 네. 방산, 네. 가스가 있고요. 이쪽엔 AI, 네. 스테이블 코인, 그 다음에 반도체도 한번 승부 내어봤는데 네. 영민 매니저 오늘의 일발은 국외입니까? 국내입니까? 어디로 향합니까? 저는 당연히 뭐 국내 이슈를 봐야 된다고 국내로 보고요. 갑니까? 오히려 네. 저는 이제 양쪽 그러니까 해운과 원유 관련된 정유. 종목들과 국내 정책 수혜주를 고르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정책 수혜주를 보셔야 된다. 요쪽은 뭐 하루 이틀 길어봤자 일주일 정도 재료라면 요쪽은 뭐 짧아야 6개월 길면 1년 이상 갈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오히려 지금 코스피가 3,000포인트 막 축포를 터트리면서 난리가 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 수익 랠리에 편성을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국내 정책 국내. 수혜주들을 꼭 좀 다시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시라. 조정을 이용해서 오히려 이쪽을 보셔야 된다는 의견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또 대형주 중에 네. 삼성 SDS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사실 최근에 스테이블 스테이블 코인, 코인. 그다음에 클라우드, 네. AI 클라우드와 관련된 이슈 속에서 시장에 이제 관심을 가장 좀 많이 받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 금요일 날 이재명 대통령이 울산에서 또 AI 간담회를 개최를 네. 했는데 아까 제가 참석했던 기업들이 SK, LG, 네이버, 뭐 네이버. 퓨리오사 AI, 네. 유닛 이런 기업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삼성 SDS도 참여를 했어요. 왜냐하면 SDS도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흘러가는 분위기를 보시면 카카오 이제 경기 북부 이제 첨단 산업 특구 남양주에다가 6천억 이제 데이터 센터 투자한다라고 얘기했고 네이버도 이제 AI 교육을 포함해서 1조 원 투자한다는 얘기했고 예. SK 그룹은
무려 7조 원을 투자한다라고 예.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삼성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에 가장 좀 적극적으로 임해야 될 이제 삼성그룹의 계열 회사가 삼성 SDS잖아요. 삼성도 이제 나온다. 네, 저는 무조건 나온다라고 보고 오히려 나오기 전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살 수 있는 기회다. 신정부 들어서서 삼성 SDS의 이제 비즈니스 이제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주목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일단 클라우드 사업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대 규모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네. 우리나라의 한글과 컴퓨터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클라우드 사업하고 있습니다만 규모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좀 큰 규모로 이제 삼성 SDS가 진행을 하고 있고 특히 SDS의 최대 주주가 삼성전자예요. 네. 지분 한 22% 정도 보유하고 있고 2대 주주가 삼성물산이 한 17% 그리고 3대 주주가 이재용 회장이 직접 지분을 9% 이상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대통령이 1호 공약으로 이제 AI 3대 강국 얘기를 하면서 전략적인 이제 AI 데이터 센터 구축을 어찌 보면 민간에 지금 바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주요 대기업들이 연이어서 지금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네이버, 카카오, SK 다음은 삼성그룹이 될 삼성이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지난 5월 16일 날 범정부 초거대 AI 공통 기반 구현 사업에 우선 협상자로 삼성 SDS가 또 선정이 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이제 수주 가능성 그리고 지금 현금성 자산이 9조 원 이상 되고 M&A를 할 수 있는 이제 재원이 충분히 있거든요. 이거죠? AI 기업에 대한 이거죠? 공격적인 투자가 저는 분명히 가능하다고 보고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증시도 보면 빅테크들이 대부분 또 빠졌는데 AI 관련해서 애플이 AI 스타트업에 이제 투자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홀로 2%나 그렇죠. 강세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트렌드는 AI 쪽에 투자한다 혹은 AI 기업에 M&A 한다 이런 걸 가장 좀 바라는 이제 호재성 이슈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현금성 자산을 감안하면 충분히 이제 투자도 가능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 일단 조금 이제 수년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여당에서 이제 가장 좀 중점적으로 추진할 거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이제 앵커님이 현대글로비스나 현대모비스 이런 네. 이제 가버넌스에 대한 것도 네. 한번 지적을 해주셨잖아요. 저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이 가버넌스 관련된 종목들도 분명히 주목을 좀 받을 거라고 보거든요. 좋습니다. 그래서 현대글로비스와 삼성 SDS는 SDS. 최대 주주가 가장 많이 또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 회사로서 가버넌스에 대한 이제 이슈가 부각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면서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전략이 중요한데요. 네. 일단 뭐 지금 17만 원 정도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매수가는 그냥 17만 원으로 매수 가격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21만 원, 손절가는 14만 원 정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민 매니저 일반은 삼성 SDS입니다. SK가 7조인가요? 네. 7조죠. 삼성은 삼성은 질수 이제 질 수 없다. 네. 네. 이 포인트를 좀 잡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SK가 7조 투자인데 삼성이 곧 나온다. 네. 그럼 삼성 SDS 클라우드 쪽입니다. 오늘요 공교롭게도 준호 매니저의 일반은 퍼스텍. 뭐 국내로 외로 네. 잡은 건 아니지만 방산 맞습니다. 쪽으로 퍼스텍을 갔고요. 영민 매니저의 일반은 삼성 SDS 정책주로 갔습니다. 네. 방산 대 정책 여러분들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